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9살이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여성입니다. 어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10년 동안 같이 지낸 남편과 이혼했어요. 이혼의 이유는 불임으로 인한 다양한 일들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아내의 불임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이혼을 원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불임 치료와 이에 대한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 및 막말들에 진심으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사실 이혼해서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합니다. 제 커피숍은 프랜차이즈인데 누구나 알만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사장님,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그럼 회식 때 이제 사장님 집에 안 보내드릴 거예요. 집에 안 보내주면 어쩌게? 그리고 난 아무렇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가벼운 말장난하는 건 가게 매니저입니다. 저보다 6살 연하이지요. 언뜻 보면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꼼꼼하게 일 잘하고 잘생긴 외모 때문에 여성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잘생긴 외모에 후한 점수를 주고 채용한 건 비밀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성으로 느낀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제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하던 영화 예매권 이벤트에 당첨된 그는 기뻐하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럼 저랑 같이 가주시겠어요? 1+1 티켓인데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거든요. 당첨된 티켓을 빌미로 말을 걸어온 게 친해지는 계기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영화 취향도 비슷했고 그 이후로 종종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다음은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게 보통일 텐데 그 무렵에 저는 아직 일하는 게 즐거워서 자녀 계획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남편도 신혼을 즐기고 싶다고 했기에 천천히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해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결혼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일찍 결혼한 친구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고 임신 후 결혼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아이가 알아서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제가 임신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불임을 의심해야 한다. 라는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글들을 남편에게 말해주며 상의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듣다 보면 남편의 말도 맞는 말 같아 걱정되는 마음을 좀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급하신 듯 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면 얼른 손주 보고 싶다고 지속해서 압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할 뿐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절 그런 말들은 안 하셨습니다. 제 여동생이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이미 손자가 3명이 있는 게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시부모님과 달리 마음이 편하셨을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해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날짜 계산을 하며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언젠가 알아서 생길 텐데 계획들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거부감이 들어. 라며 거의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달력에 표시해두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은 늦게까지 마시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조금씩 남편과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 검진받을 때 의사 선생님도 불임 치료를 하려면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신하기 힘들고 출산 위험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 났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불임 치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대. 왜 그렇게 조급해? 좀 더 있다가 가셔도 괜찮잖아. 근데 여자는 한 살 더 먹는 게 남자랑 많이 달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얼른 시도하고 싶어. 내가 산부인과 예약해둘 테니까 같이 가서 진료라도 한번 받아보자. 너가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그런 검사 받기 싫어. 솔직히 문제가 있다면 나보단 당신 아니야? 주위의 말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여자 쪽 문제라던데. 요즘엔 전자파 노출도 많고 해서 남자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 남편은 그런 지식은 머릿속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싫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의 주름도 늘어나고 난자도 늙어갑니다. 게다가 난자의 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절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운이 없으면 30대에 폐경이 오기도 한다네요. 산부인과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둘 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다면 아마도 스트레스가 원인일 듯 싶어요. 어쨌든 둘이 함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설날에 시댁에 갔을 때 또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남편이 치료받는 것에 비협조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저에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불임 치료 안 받아서 아들 탓이라는 거야? 너부터 인스턴트 먹지 말고 매일 운동하면서 관리부터 좀 하고 말해. 만약 하다 안 되면 아들이야 젊은 여자한테 새장가 가면 되는 거니까 너 먼저 건강관리부터 잘해. 결국엔 다 제 탓이라고 하시는데 원래도 시어머니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정말 우울했습니다. 저는 제 탓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남편을 애걸복걸 졸라서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던 첫 검사를 받았습니다. 진짜 이런 창피는 살다 처음이야. 진짜 너무 부끄러워. 검사가 끝나자 저에게 불평했습니다. 저도 검사할 때 부끄럽긴 마찬가지인데 남편은 아직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남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원인불명이라 의술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전으로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직도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과학 실험처럼 임신한다고 해도 내 아이인 건 변함없는 거겠지? 그런 철없는 소리가 나와? 당신은 잠깐 힘들겠지만 나는 아프고 몇 배는 힘들다고. 그런 실없는 소리에서 기운 빠지게 하지 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남편과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리를 두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고 남편은 갈수록 화가 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이번엔 또 실패야. 이번에도 너 때문인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겨우 임신을 한다고 해도 이 남자와 함께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기는 귀엽고 제 미래의 아이도 귀여울 테지만 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려서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줄 수 있을지는 자신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는 모두 다 실패했고 37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더는 하지 못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이었지만 남편의 반응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던지. 들인 돈이 아까워서 아쉽긴 한데 난 아무렇게나 상관없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해서 말도 섞지 않았고 계속 남편을 피하며 생활했습니다. 근데 가끔 남편 방에서 누군가와 대화 나누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여자와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질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39번째 생일 때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겠어? 한 집에 살기만 하지.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잖아. 그리고 아무리 해도 임신이 안 되는데 난 내 아이를 갖고 싶어. 남편에게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생겼지만 외롭다거나 슬프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헤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원활하게 이혼을 했고 둘이서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강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부모님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저 마음도 몸도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본인의 유산 경험을 들려주시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임신과 출산은 힘든 일이라고 그간 고생했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뒤 이제는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신고 완료됐어? 22살 여자친구랑 혼인신고할 건데 그 전에 이혼 처리 꼭 돼 있어야 해. 뭐라고?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재혼이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혼하는 거야 자유지만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요. 게다가 띠동갑 넘게 차이 나니까 수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계속 뜨는데 남편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재혼할 거라고 이혼 처리 좀 빨리 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니 아버지가 분노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신 분인데
남편이 계획하고 이혼한 것 같다며 괘씸하다고 화내셨습니다. 저는 인제 와서 언제부터 만났니? 누구를 만나니 하며 싸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조금의 정도 없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신기하고 수상했는데 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이셨습니다. 그거 신기하네. 전 남편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배도 나오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걸까? 자기 또래에 비하면 너무 아저씨 같은데 말이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누구를 만나던 이제 내 알 바 아닌데 신기하고 뭔가 수상하단 말이지.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행복하든 불행하든 알아서 해라지 뭐. 엄마와 저는 같은 생각을 주고받으며 눈빛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외삼촌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외삼촌은 전직 경찰이셨거든요. 너 이혼한 마당에 조사해서 다시 위자료라도 청구하게. 삼촌, 위자료는 무슨.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엮이기 싫어.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그래. 그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만나는지가 너무 궁금해. 알아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맨 입으로 부탁하는 거야. 이번에 호텔 숙박권 나온 거 있는데 그거 선물로 드릴게요.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삼촌은 재밌을 것 같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사가 끝났다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전 남편이랑 결혼한다는 여자거든.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사진을 셋이서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침묵이 지나갔고 다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대로 조사한 거 맞아? 이 얼굴이 어딜 봐서 22살이야. 아무리 봐도 30대인데 이 여자가 맞아. 전 남편이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것 같아. 22살인데 결혼이 소원이고 나이 차이 상관없이 연상 좋아한다고 밑밥을 뿌려놨는데 전 남편이 걸려든 거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자기 아는 여동생 사진을 썼더라고. 그래서 사진만 계속 주고받았으니 속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실제로 만날 때는 인터넷에 올린 사진 속 여동생 보고 부탁해서 대신 내보냈어. 어차피 다 들통날 텐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한대요. 왜냐면 이 여자는 진짜 소원이 결혼이었어. 나이가 무려 38살이야. 대박. 38살이라고요? 우리 가족은 동시에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 여자 집안이 조폭 집안이야. 나도 경찰 할 때 들어본 조직인데 그 조직원 중 한 명의 딸인 거지. 연애야 그렇다고 쳐도 결혼할 상대를 만나려니 나이도 정년기가 지났고 집안을 알게 되면 남자들이 헤어지자고 했나 봐.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인터넷을 이용한 거지. 그러면 같은 조직 생활하는 남자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나이를 속인다고 해도 실제로 결혼한다면 다 들통나지 않나? 맞아. 나이를 계속 숨기진 못하지. 근데 이 여자는 의사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 조직 생활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의사 아니면 의사같이 안경 잘 어울리는 정장 입고 일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대. 전 남편 스타일이 이 여자한텐 이상형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아는 여동생을 대신 내보내고 술을 진탕 마신 상태로 예약해둔 모텔로 오라고 해서 불 끄고 아는 여동생은 내보내고 본인이 이제 나서는 거지. 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전혀 눈치 못 챘나 봐. 두세 번 그러다 보니 현재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네. 세상에, 임신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이 저렇게 어처구니 없게 되다니요. 이 여자는 이제 임신을 했으니 본인을 책임지라고 전 남편을 압박한 거야. 근데 전 남편은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여자 집안에서 온갖 무서운 말들로 남자답게 책임지라고 겁을 준 거지. 무서운 사람들이 말하니 무서웠나 봐. 그래서 원하던 아이도 생겼겠다. 나이도 어리다고 했겠다 싶어서 혼인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혼인신고서 제출하는 날에는 진짜 나이를 알게 되겠지만 저에게 이혼신고서 제출했냐고 전화했을 때는 아직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아이가 생기고 띠동갑 넘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나름대로 만족해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도 배를 움켜쥐고 엄청 웃었습니다. 삼촌, 전직 경찰이라도 이렇게 세세하게 어떻게 조사했대요? 정말 대단해요. 실은 근처에서 서성였는데 날 눈치채더라고. 그래서 전 부인이 서둘러 재혼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더니 본인이 알아서 다 말해줬어. 게다가 사진도 찍게 해줬어. 집안이 평범하지 않아서인지 배짱도 좋고 깡도 있는 것 같아. 전 남편의 어디가 좋았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삼촌이 전 남편을 나쁘게 말해도 화도 나지 않았고 이 여자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전 남편 말고는 걸려든 사람 없대요?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이 여자와 전 남편은 운명인가 봅니다. 둘이 잘 만난 것 같아. 이거는 어차피 못할 테고 여자 쪽 집안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 회사에다가는 아직 말한 게 없나 본데 그만두고 조폭의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닌지 몰라. 만약 나중에라도 전 남편에게 연락 오거든 절대 받지도 말고 엮이지도 마. 이제는 잘 못 엮이면 바로 피바람이야. 삼촌의 말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수해낸 기분이랄까요? 약간 행복감도 느껴집니다. 전 남편의 불행이 저에겐 행복이 돼버렸네요. 제가 그렇게 부탁할 때 전 남편이 조금만 일찍 협조해줬으면 지금의 삶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게 큰 웃음을 받은 지 반년이 지나 저에게 또 한 번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이의 아빠는 제 가게 매니저입니다. 농담으로 저를 살살 꼬시더니 제가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잘생긴 연하남이 꼬시니 못 버티겠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진지한 고백을 받아 연인으로 발전했고 축복과 함께 상견례도 조만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힘들었던 시간이 모두 다 지금을 위한 여정이었던 건지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이가 많아 불안하지만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뱃속의 아이를 잘 품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